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이제 나무의사 시험이 이틀 남았네요. 12월 11일 제6회차 필기시험이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많이 좀 여러분들이 떨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메일을 최근에 한번 확인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일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메일 주셨는데 전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했었고 그래서 그냥 또 강의를 준비하기에는 또 기존에 알던 것들과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질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은 이랬어요. 질문은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제 라펠리라는 분이 이제 구독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소가 식물을 성장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소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다고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가 볼 거예요. 질소에 대해서. 질소가 왜냐면 제 생각으로는 탄소 다음으로 산소가 1순위, 질소가 2순위 이렇게 정말 중요한 정말 이 생명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질소가 대체 어떤 놈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소를 알려면은 질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질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질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소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은 원소기호 7번입니다. 수, 헬리, 배, 붕, 탄, 질 7번, 탄소 6번, 질소 7번 이렇게 되죠. 원소기호는 N, 우리가 N 정말 많이 쓰죠. 나무의사 하면서도 이 N을 정말 많이 쓰고 자, 2주기 15족입니다. 2주기 15족 원소인데 자, 한번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2주기면은 우리 전자껍질 몇 개라고 했어요? 2개라고 했죠, 2개. 그리고 15족에서 이 뒤에 5 때문에 이 최외곽 전자가 5개라고 했어요. 전자가 5개 있다. 그럼 안쪽에 자연스럽게 몇 개 들어가나요? 그쵸, 안쪽에는 2개가 들어갑니다. 왜 2개죠? 얘가 7번 원소니까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원자핵이 7개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가 7개 있어야지 가장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가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될 겁니다. 자, 특징으로는 무색, 무취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아무 색깔도 없는 게 이제 질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진짜 이제 질소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질소는 빅뱅에서 왔어요. 빅뱅. 우리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이론. 자, 우리 모든 우주는 이 한 점에서 출발했다. 한 점에서 팽창하는 과정에 우리는 생겨났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잖아요. 빅뱅 이론. 이 빅뱅 이론이 이제 우주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신빙성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신빙성 있는 이론인데, 자, 요걸 토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빅뱅이 처음에 이렇게 팽창하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 뭐가 창조되냐면 첫 번째로 창조된 게 이 이론에 의하면 이 원자핵과 전자예요. 원자핵과 전자가 이 빅뱅이 이론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막 흩뿌려집니다. 공간, 우주라는 공간도 생기면서 그 우주라는 공간에 이 원자핵과 전자가 막 흩뿌려져요. 자, 이런 식으로 막 흩뿌려집니다. 요게 어떻게 되냐? 요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둘의 인력으로 인해서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서로의 인력, 우리 자석 N과 S가 붙는 것처럼 그 인력에 의해서 얘네가 첫 번째 그 유명한 수소가 됩니다. 이 수소가 돼요, 수소가. 이 수소가 됩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이 수소 시작점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수소부터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수소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제 막 H들이 막 엄청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H들이 또 붙습니다. H들끼리도 충돌을 해요. 충돌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 플러스 원자핵 합쳐지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빨간색 두 개가 될 것 같죠? 이렇게. 빨간색 두 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이 플러스가 오면서 이 하나 중, 이 두 개 플러스 중에서 이 플러스 성질만을 갖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흰 색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양전자라고 해요, 양전자. 이 플러스 성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H는 무슨 성질이 될까요? 중성이 되죠? 그게 바로 중성자가 됩니다. 그 얘 한 놈은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무슨 수소라고 했죠? 동위 원소 중에서, 그쵸, 중소소라고 했잖아. 중수소. 우리, 그쵸, 중수소라고 했었죠. 이 중성자가 하나 있는 중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의 플러스 하나랑, 그리고 중성자 하나가 있는, 요런, 이제 중수소가 만들어졌어요. 이 중수소랑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 이 수소랑 또 합체를 합니다. 합체를 하면은, 요 놈이 돼요. 양전자가 두 개가 합쳐지고 중성자가 하나 와가지고 이게 헬륨이 되는데 헬륨은 기호 몇 번이죠? 기호 2번입니다. 기호 2번 헬륨인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인 성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이 원소 기호처럼 똑같이 원자핵을 가지고 그리고 중성자도 똑같이 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전자도 똑같이 두 개를 가져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보시면은 이 중성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죠.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얘네끼리 또 결합을 해버립니다. 이 헬륨. 똑같은 이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요 3헬륨. 3헬륨이라고 부를게요. 요 3헬륨이랑 3헬륨끼리 또 합체를 합니다. 질량수 3끼리 이제 합체를 해가지고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양전자 하나씩, 이 원자에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요게 만들어집니다. 헬륨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헬륨. 원자핵 두 개, 중성자 두 개, 전자도 이제 두 개가 있겠죠. 전자도. 요런 이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헬륨부터는 좀 간단해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지구가 생겨나고 약 몇십만 년 동안 이 수소랑 헬륨만이 존재해요. 제가 본 거로는 이제 수소가 약 75%였고 이 헬륨이 25%. 전체 우주가 이렇게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태양 같은 항성이 만들어져요. 태양 아시죠? 태양, 여러분들. 태양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태양은 간단합니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로. 태양이 빛을 내는 건 어떻게 내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태양이 빛을 내는 거 여러분들 방금 배우셨던 거예요. 자,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들. 태양이 빛을 내는 과정이 요 과정이에요. 수소끼리 이제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핵이 같이 합쳐지는 반응이라고 해서 핵융합 반응인데 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은 빛이 생성이 됩니다. 이 빛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식물도 이 빛을 받고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이 태양에 있는 수소가 전체 다 소멸이 되고 지금 이제 수소끼리 계속 핵융합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이. 근데 이게 나중에 다 헬륨이 되는 때가 있어요. 요렇게. 그때 얘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태양은 이제 항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초신성 폭발처럼 이렇게 팡 폭발해버려요. 한 점으로 모였다가 팡 폭발해버려요. 그 한 점으로 모였을 때 엄청난 고온과 엄청난 고압이 발생을 하거든요. 약 1억 도씩 1억 도 엄청난 높은 온도죠. 이 1억 도가 높게 되면은 이 핵분열들이 또 일어나요. 이렇게 헬륨들끼리 합쳐져서 베릴륨 원소계 몇 번이죠? 수헬리베 4번이죠. 그래서 왜 8이 나면은 왜 질량수가 8이냐? 원자핵 4개랑 중성자 4개가 합쳐져서 8이죠. 이 베릴륨이랑 헬륨이 합쳐져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요 12번 탄소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탄소는 6번이죠. 6번 탄소인데 질량수가 12인 탄소까지 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이 탄소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탄소에서 이제 또 가야죠. 우리 질량까지. 수헬립의 붕탄. 지금 6번까지 왔고, 이제 7번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핵융합 반응으로 지금 6번까지 왔어요. 7번으로 갈 겁니다. 자, 이 6번까지 왔어요. 6번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질량수 14N으로 가야 돼요. 왜 14냐면은 아시죠? 수헬립의 붕탄 질소는 이제 7번이고 원자핵 7개랑 중성자 7개, 전자 7개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원자핵이랑 중성자 합치면은 이제 질량인데 요게 7 플러스 7은 14 해서 우리가 14 질량수 14인 이제 질소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질소가 되려면은 아까 여기 램파리님께서 질문 주신 이 질소가 되려면은 이 질소가 흔히 말하는 요 질소 말하는 겁니다. 요 질소가 되려면 이제 여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탄소가 이 수소랑 핵융합을 해버려요. 그럼 수헬립의 붕탄에서 질소까지는 가겠죠. 질소까지는 가는데 중성자가 아직 못 따라왔어요. 중성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수소가 하나가 더 붙어요. 수소가 하나가 더 붙으면서 중성자가 붙게 되면서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량수 14인 질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소는 여기서 왔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주 이론인 우리의 우주가 발생하게 됐다는 주 이론인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질소는 일단 이렇게 왔어요. 질소는 이렇게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질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질소란 뭘까요, 여러분들? 질소를 이제 한문으로 풀게 되면은 이게 막힐 질자를 써요. 막힐 질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 소자를 쓰는데 이 막힐 질자를 왜 썼냐면은 이 질식할 것 같은 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소를 지금 공기 중에 있잖아요. 공기 중에 몇 퍼센트죠? 78%가 질소죠. 근데 이용을 못한다고 했어요. 왜 이용을 못하냐? 화학적으로 삼중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삼중결합. 그래서 이용을 못하게 되는데 질소를 만약에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질소만을 맞게 되면은 질식해요. 질소만을 맞게 되면 질식합니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질식할 것 같은 성질에서 질소라고 썼고, 근데 사실 요 말은 조금 그래요. 질소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보지 않은 거고, 이제 이걸 라틴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니트로젠인데 모든 것의 초석이라는 라틴어로서 의미입니다. 네, 모든 것의 초석이라고 했어요. 왜 모든 것의 초석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바로 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의 초석이라 한 이유를. 자, 질소 일단 흡수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질소의 흡수. 요거는 이제 나무의사랑 조금 관계가 좀 있겠네요. 나무의사랑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소는 공기 중에 N2 분자로 존재하지만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어 대기 중에선 이용하기가 힘들다. 자, 이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배운 전자껍질을 이용해서 한번 봐볼까요? 자, 원자핵이 플러스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전자껍질 2개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이주기 원소기 때문에 전자껍질 2개 있고, 체외각 전자가 이거 조금 제가 의도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체외각 전자 5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에는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질소 N2 분자니까 N이 2개겠죠. 옆에 것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테고,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뿅뿅뿅 뿅뿅뿅뿅.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은 이 맨 안쪽에 전자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번부터는 8개가 들어갈 수 있고, 쭉쭉쭉 계속 8개가 들어갈 수 있다. 최고.
최고 8개가 들어갈 수 있고, 이 8개 들어간 게 무슨 상태라고 했죠?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했었어요.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질소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밖에 안 되죠. 그럼 몇 개가 플러스 돼야 돼요? 플러스 3개가 돼야 됩니다. 그 플러스 3개를 이 다른 질소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냐면은 결합을 해버려요, 이렇게. 요거를 간단히 쓰면, 오른쪽 볼게요. 간단히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 삼중결합이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그 전자 껍질만 알고 있어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질소가 삼중결합인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대기 중에선 힘들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죠? 이제부터는 이제 나무의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식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질소를 흡수를 하는데 수용액 형태로 합니다. 수용액 형태. 수용액 형태에 녹아있는 이 NO3, 질산 이온과 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과 여기는 질산 이온, 이렇게 두 가지로만 질소를 흡수하여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를 하고 나서 이제 분해를 시켜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아미노산은 또 단백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질소를 흡수한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 질소 고정 미생물들이에요. 질소 고정 미생물들. 처음에 이 대기에 있는 질소 있죠. 요거를 질소 고정 박테리아들이 이 암모니아로 만듭니다. 암모니아로 만들고, 이 암모니아를 또 다른 유기물들과 이제 합쳐져가지고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요. 암모늄 이온을 만들고, 이 암모늄 이온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대신 암모늄 이온보다 식물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질산이거든요. 질산. 처음에 흡수하는 거는. 처음에 흡수는 질산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모늄 이온을 질산으로 이 질화세균들, 이건 뭔지 아시죠? 질화세균들을 통해서 질산이온으로 바꿔줘서 다시 식물에서 이 암모늄으로 이온하는, 그리고 이제 각종 질소원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는 생리학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일단 질소의 이 모든 것의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질소가 모든 것의 초석이라고 했는데, 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질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질소의 역할. 질소는 사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핵산에 들어가죠. 핵산에 보시면 이렇게 N이 너무 많죠. 이렇게 N이 너무 많고, 자, 아미노산에도 들어갑니다. 아미노산의 이 작용기 중 하나가 아미노기예요, 심지어. 아미노기의 가장 중심 원소가 이 질소입니다. 질소. 자, 우리 그 식물 호르몬 중에서 옥신이라고 있죠. 옥신. 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이 옥신에도 이 질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는 이 핵산, 아미노산, 옥신, 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질소를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질소가 제한 요소가 돼버립니다. 생장의 제한 요소가 돼버려요. 제한 요소 좀 이해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제한 요소에 대해서 조금 쉽게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드래곤볼 한번 배우셨었죠? 예전에 드래곤볼 7개 모으면은 뭐였죠? 소원 들어주는 거였죠? 7개 모으면 소원인데, 자, 지구상에 7개가 이렇게 드래곤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탄소는 워낙 많죠? 탄소는 모든 게 탄소예요. 지금 지나다니는 모든 생물체가 다 탄소고, 자, 산소 많고, 수소 많고, 다 어디서 가져올 수 있나요, 얘들? CO2 엄청 많죠? H2O 엄청 많죠? 자, 요거 두 개에서 이 탄소랑 산소랑 수소는 거의 무한으로 공급이 됩니다. 물론 진짜 무한은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 탄소, 수소, 산소는 이제 공급이 되는데, 자, 공급하기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 이 질소예요, 질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있는데 이거 하나가 없어서 생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 비료를 주는 겁니다. 질소가 제한 요소이기 때문에. 질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있어서, 다른 거는 있어서 이제 질소만 있으면 생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질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를 넣어주면은 막 요런 이제 화학적 구조부터 화학적 이제 반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생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요 질소만 준비가 지금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질소를 주게 되면은 팍팍팍 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질소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요게 식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 요게 식물세포예요. 식물세포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만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요게 핵이거든요. 핵을 일단 이루고 있는 거 질소죠. 그리고 엽록체. 식물세포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엽록체. 엽록체 구조 보시면은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질소가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게 엽록체거든요. 엽록체에도 들어가 있지. 그리고 심지어 이 세포막 인지질에 들어가 있어요. 인지질. 이런 세포가 이 인간한테 몇 개가 있냐? 60조 개가 있거든요. 60조 개. 60조 개의 질소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겠죠.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네. 질소가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왜냐하면은 자, 식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관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까지 쩍쩍쩍쩍 모든 게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모든 게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하나, 여기 있는 세포 하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비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질소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소는 이 정도로 중요한 놈인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인지질. 이 인지질 여기가 소수성 꼬리 부분. 그 물과 친하지 않은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하죠. 꼬리 부분이고 이 꼬리 부분. 그리고 친숙성 머리 부분. 질소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질소가 보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또 중심 원소로 있죠. 또 중심 원소로 머리 쪽에 요렇게 질소가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포막을 또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요런 부분들 있죠. 다 단백질이에요. 세포막에는 요런 단백질들이 있어서 어떤 뭐 무기염들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흡수하기도 하고 이제 배출하기도 하고 요런 부분들을 이제 이 단백질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 또 어쨌든 질소가 이제 아미노산의 기본이 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니까 원초적인 질소가 되는 거고. 자, 또 봅시다. 자,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질문 주셨던 이제 램파리 이 분께서 질문 주셨던 질소가 식물 성장하기 이유는 뭔가요? 질소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런가요? 했는데 자, 질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질소가 어떻게 필요한지까지는 지금 배웠어요. 근데 질소가 식물을 성장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에 대해서는 사실 이 마지막에 조금 질소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제가 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질소가 먼저 투입이 됩니다. 질소가 투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질소 비료를 줬다고 해봅시다. 질소 비료를 주게 되면은 우리 아까 질소는 제한인자라고 했었어요. 제한인자라고 했던 놈들이 갑자기 제한이 되지 않고 막 들어와. 질소가 막 들어와요. 질소가 막 들어와. 막 들어오면은 우리 빨리 생장해야 돼 하고 이 생장 호르몬 농도가 증가합니다. 생장 호르몬에는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시토키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농도가 증가함에 의해서 이 호르몬이 원형질막에 부착된 아까 그 단백질들이 있었죠. 이런 단백질들이 있었죠. 단백질들.
요 단백질들과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을 했다는 것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 신체가 호르몬을 감지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높은 농도로 우리 생장해야 돼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이 호르몬을 감지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단백질이 생리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단백질이 스위치가 꺼져 있다가 스위치 ON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위치 ON 된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인지질 가수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인지질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인지질을 분해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세포를 조금 크게 하면서 점점 세포의 수를 늘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식물이 이제 생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식물이 우리 나무에서 배웠듯이 병충 분열, 수층 분열해서 식물이 생장을 하게 되겠죠. 직경 생장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고 생장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소가 작용이 됩니다. 예. 요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준비해놓은 한에서는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들 주시면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 계속 나무의사 그리고 화학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끔 질문 주시면은 한 가지에서 뭔가 한 가지를 좀 깊게 파는 이런 동영상도 가끔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했고, 지금 나무의사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좀 힘드시죠? 힘드실 거고, 분명히 지금 이제 막 공부도 안 잡히실 거고, 잡생각도 많이 드실 거고 하실 텐데, 이틀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틀만 참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좀만 하시고 11일 날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좋은 결과 없으신 분들도 분명 그 과정에서 많이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되게 짧은 강의로 준비했던 건데 벌써 한 27분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